제가 읽기 전부터 기대감이 엄청 높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 책을 추천한 사람이 한 명이 말콤 글래드웰이고 또 한 명이 애덤 그랜트였어요. 진짜 세계적인 명저를 쓰신 분들이잖아요. 저도 이분들이 쓴 책 정말 감명 깊게 봤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엄청 높은 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 뭐라고 하셨냐면, 스티브 매그니스는 강인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유려한 문체로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강인함의 힘은 부모와 각계의 지도자, 힘든 목표에 도전하려는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다. 이게 말콤 글래드웰이 꼽는 필독서잖아요. 와, 필독서. 이 엄청난 스타 작가시고 논픽션 분야 진짜 최고 작가신데 그런 분이 필독서래. 그게 제가 어떻게 안 읽습니까, 그걸. 그리고 애덤 그랜트, 오리지널스 싱크 어게인 이런 책 써주신 분이잖아요. 수많은 고비 앞에서 진정한 강자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강인함의 힘은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는 방법, 내면의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 바로 지금 가장 깊이 있는 성찰을 담은 책이다. 이 애덤 그랜트 이분이 뭐 베스트셀러도 쓰셨지만 와튼 스쿨 교수님이거든요. 와튼 스쿨이 경제 경영 이쪽 분야에서는 세계 그냥 탑이에요. 그런 대학에서 교수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극찬을 해주시니까 전 솔직히 작가가 대학 한번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밥도 한번 사주시고 정말 고맙다고 이렇게 절도 한번 하시고 그래야지. 너무 추천사가 멋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기대감이 엄청 높았고 봤더니 역시나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나니까 이분들의 추천사가 또 그냥 써주신 게 아니에요. 딱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말콤 글래드웰의 추천사에서 강인함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요 멘트가 또 눈에 띄었고, 애덤 그랜트에서는 진정한 강자, 이런 멘트들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가짜 강인함과 진짜 강인함을 구분하는 법, 이런 걸 알려주고 우리가 진짜 강인함을 갖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되게 이제 초반에 나오는 얘기인데 인상적이었죠. 내가 이거는 강인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짜 강인함인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그래서 강인함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게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어요. 가짜 강인함이랑 진짜 강인함이랑 차이가 뭐예요? 일단 가짜 강인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인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강인한 게 아니라 허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센 척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 이런 게 이제 가짜 강인함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바늘로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뭐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 뭐 나약함을 절대 안 보여주는 사람, 이런 것들이 강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인한 척 보이려고 겉으로만 그런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나약함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긴장되는 순간이 있고 그럴 텐데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남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강인해 보이겠죠. 하지만 그 사람 속마음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강인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약함이 더 증폭되는 거고 겉으로만 강인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제가 강인함의 힘을 보면서 떠올랐던 드라마가 하나 있거든요. 이태원 클라스라고 아시나요? 네. 네, 거기 그 박서준 씨 나오시고 머리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남자애들 네. 남자애들 따라했다가 다 욕먹고 그랬던 드라마 있잖아요. 그 이태원 클라스의 최종 보스가 장대희 회장인데 저는 이분이 가짜 강인함의 끝판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센 척 보이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인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강인한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장대희 회장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교육시키려고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이 진짜 가짜 강인함의 모든 거를 엑기스처럼 보여준 장면이었어요. 아들을 이제 닭장으로 부릅니다. 이제 기업에서 식품업을 하기 때문에 닭도 기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닭장으로 아들을 불러서 닭 모가지를 잡고 비틀어서 죽이라고 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애한테 그런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그런 충격요법으로 아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돼지나 닭을 잡을 때 미안함을 갖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사람을 돼지나 닭으로 여겨라. 이런 말이거든요. 미친 소리죠. 미친 소리고 폭력적인 말이고
반사회적인 말이고 이런 거를 아들한테 교육을 시켜요. 그것도 그렇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장하면서 아들은 이제 자라서 어떻게 됐을까? 변면치 못한 놈이 됩니다. 항상 변명만 하고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그런 후계자로 가능한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아들로 자라게 되죠. 네. 그래서 가짜 강인함의 끝판왕이었다. 그리고 또 저자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강인함을 기르는 가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지옥 훈련 같은 거, 그걸 끝까지 막 참아내고 이러는 거 강인함을 기르는데 효과 없대요. 그리고 막 체벌 같은 걸로 막 아니면은 겁을 준다거나 그래서 두려움으로 막 몰아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강인함을 기르는데 효과 없다고 합니다. 또는 뭐 이런 거 있죠. 너가 그런 거 만났을 때 막 외쳐.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외치면 돼. 이런 것도 효과 없다 그래요. 이게 이제 효과가 없는 건 둘째치고 이런 식으로 가짜 강인함을 추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예를 들면은 부모가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한테 이제 강인함을 주입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너 이번에 시험 못 봤어? 다음번에도 시험 못 보면 너 아빠한테 혼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 아이는 아빠가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아빠가 무서우니까 아빠가 보고 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아빠가 안 보이면 안 하게 되는 거죠. 예. 거기다 아빠가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한테 시키는 일이니까 그 일 자체가 또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짜 강인함을 키운 사람들은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져 버리면은 열심히 하지 않게 됩니다. 강인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멘탈이 부서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아예 없어져 버리거든요. 이게 꼭 부모 자식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회사 같은 데서도 막 호랑이 같은 상사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상사분들이 자리에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상사가 막 그렇게 막 야단치고 그런 거 없을 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소에 막 몰아붙이기만 하는데 안 나오는 거죠. 그럼 그런 조직은 강인하지 못한 조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모 밑에서도 잘 큰 아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회복 탄력성을 다룬 책에서 그런 걸 봤는데 부모가 마약 중독자고 한 분은 감옥에 가 계시고 그 아이 주변에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도 아이가 너무 잘 자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웃집 할아버지가 이 아이한테 평소에 용기를 줬던 거죠. 그런 사람이 네, 있었구나. 그분이 이제 너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너는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 열심히 공부하면은 너도 성적이 오를 것이다.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제 성적이 올랐을 때 많이 오르지 않았더라도 봐라. 너가 열심히 하면 보상이 오지 않느냐.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계속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이웃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막 지옥 훈련, 막 체벌 이런 걸로 몰아붙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주는 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진짜 강인한 사람인 거죠. 반대로 이제 우리 주인공 박세로이는 진정한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박세로이가 한 대사가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쉬울 거라 생각 안 했어. 어렵게 하면 되지. 나 혼자면 무리일 수 있어도 너희들이 있잖아. 돼. 당연한 거야.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저는 이 대사 너무너무 멋있었고 여기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강인한 사람의 그 개념들이 다 녹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쉬울 거라 생각 안 하잖아요. 어려울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메타인지가 높은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거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내가 힘겨울 거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도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도 나 혼자면 무리일 수 있지만 너희들이 있잖아. 이것도 이제 본인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죠. 내가 이거는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에 대한 파악도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주변 사람들과 협업할 줄 아는 유연함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 당연한 거야. 이 멘트가 진짜 뭐랄까 사람 기대고 싶게 만들잖아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앞에서는 나 혼자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오히려 이 돼. 당연한 거야 라는 멘트 때문에 사람을 기대고 싶게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버티겠구나. 버틸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팍 오잖아요. 강인한 사람인 거죠. 그거를 책에 아주 잘 설명한 문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불편함과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몸으로 겪는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모색한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괴로움을 헤치고 나간다.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제가 이 문장을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마어마한 명문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강인함이 무엇이고 그 강인함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너무나도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멋진 문장으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훌륭한 문장이었거든요. 제가 이 문장을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은 불편함과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고 몸으로 겪는다. 이 문장에서 저는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떠올랐어요. 메타인지가 뭐냐면 나를 아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불편함과 괴로움을 피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안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렵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문장이거든요. 만약에 메타인지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이제 코앞에 닥쳐왔는데 그때 이제 이거 별거 아니야. 나한테는 이거 껌이지. 이런 식으로 센 척하는 가짜 강인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무너집니다. 왜? 진짜 그 어려운 일이 마주했을 때 이게 이렇게나 어려웠나? 내가 해결을 못할 것 같은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멘탈이 붕괴가 되는 거죠. 아까 가짜 강인함을 추구하면 결정적 순간에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센 척하고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직접 마주치고 보니까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아니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래 버리면은 순간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거죠. 멘붕 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메타인지가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일이 어려운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난 이 일 어려운 거 알아. 어려워도 해내려고 지금 여기 왔어. 고생하는 거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직접 마주했을 때 당연히 어렵겠죠. 괴롭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괴롭고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어려울 거라는 거 알고 왔어. 난 지금부터 힘들 거야. 하지만 버틸 각오하고 왔잖아.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다음 문장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모색한다. 저는 이 문장이 반응하지 않고 대응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맞이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할 줄 아는 여유가 있는 거.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짜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회의 때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근데 유선 PD님이 그걸 듣더니 그게 되겠어요? 너무 순진한 생각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유선 PD님이 이렇게 싸가지 없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럼 그때 제가 막 버럭 하고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완전 쭈구리가 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거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튀어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논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여유를 갖춘 사람이 진짜 강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문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괴로움을 헤치고 나간다. 저는 여기서 인내와 끈기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조건이 붙어 있죠. 그냥 무작정 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즉 강인한 사람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확한 목표를 위해서 버틸 줄 아는 거지 그냥 무작정 참는 게 다가 아닌 거고 이렇게 목표 지향적인 목표가 뭔지 명확히 알고 있는 그러면서 인내와 끈기를 발휘하는 사람이 진짜 강인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인데요. 어려운 문제를 처리하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인한 사람이다. 저는 이 문장이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인한 사람이 뭔지 진짜 한 문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요약을 해놓은 게 이분 필력이 진짜 괜찮다. 너무 쩐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앞선 내용을 모두 종합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강인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네. 아니면은 문제가 어렵긴 해도 막 지원이 너무너무 빵빵해. 뭐 조건이 너무 좋아서 못 해낼 수가 없어. 그런 걸 해낸 사람을 또 강인하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주어진 조건에서 최상의 선택과 결과로 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인한 사람이라는 거. 저는 이 정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부분에서 사실 저자분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문학, 문과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체능 계열이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분 원래 육상선수 출신이신데도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 필력이 쩌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박세로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웃으시죠? 네, 물론 제가 박세로이 같은 외모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거 말고 이제 뭔가 어려움을 피하지 않는 사람, 어려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할 수 있는 사람, 그 괴로움을 헤치고 나아가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강인한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책을 성공하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이 책을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고요. 특히 이제 멘탈을 다잡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될 책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강인한 사람만큼 멋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멋진 사람이 돼서 박세로이처럼 주변에 기대고 싶은 생각이 들게,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막 선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인함의 힘에서 알려주는 방법대로 살게 되면은 우리 모두가 그런 멋진 사람, 돌덩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유선 PD님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이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